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맞이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미준 방송 시청을 여러분들의 바쁜 주말 일상에 포함시켜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요, 주말에는 어떤 기획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 나름대로 가장 여러분들께 유용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컨텐츠 2개를 이번 주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오래간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기업을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테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에서요,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는 탑6를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큰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텔라닥, 세 번째가 스퀘어고요. 네 번째가 쇼피파이, 다섯 번째가 코인베이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로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함께 공부한 적이 없는 종목을 오늘 선정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심도 깊은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목은 코인베이스고요. 코인베이스의 티커는 COIN,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5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요. 사실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썩 좋지가 않아서요, 지금 비중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좋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번에 편파 방송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8월 7일 토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코인의 변동성에 베팅한다, 코인베이스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를 아시나요? 생각 외로요, 많은 분들께서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로 코인베이스의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코인베이스가 2025년이 되면 달성할 수 있는 예상 주가를 우리가 함께 산정해보는 순서를 마련했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캐시우드는 왜 이렇게 코인베이스를 계속해서 매수하나 많이 궁금증을 가지셨을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싹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코인베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주말에 기획방송을 보내드릴 때마다 이 화면을 꼭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투자금을 3배, 4배 불려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한 10년 지났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도 있죠.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성장 기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는 미래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고 그 미래에 이끌어 나갈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멋진 기성세대가 돼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니까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코인베이스를 아시나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모든 내용은요, 대부분이 쉐어홀더즈 레터 2021년 5월에 발행된 코인베이스의 그 경영진 레터를 참고했고요. 두 번째로 backlinko.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요, 코인베이스의 미션입니다. 과연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은 어떠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다른 정보를 보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미션 보시면요, 코인베이스의 미션은 세상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들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의 기업이나 국가에 의해 조작될 수 없는 공통의 기준이 마련돼서 운영된다면 이 세상은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류의 진보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코인베이스의 미션은요, 합격점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거대한, 굉장히 장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멋진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정보로 넘어갑니다. 수치로 살펴보는 코인베이스, 일단 5개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는 이 수치를 보면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수치는요, 등록된 사용자 수입니다. verified user라고 나와 있는데 이메일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가 등록돼서 실제로 확인이 된 그런 사용자의 수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 5,6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수치는 뭐냐면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분기 3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자금이 왔다 갔다 했냐면요, 3,350억 달러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수치는요, 운용 자산 규모입니다. 운용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 2,23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출해 있는 국가 역시도 100개국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베이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 역시도 1,700명이 넘어가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만 더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전체 매출의 76%가요, 미국 고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 코인이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중국의 규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의 영향권 밖에 나가 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중국의 규제 당국의 그 활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20년 평균 수수료는요, 거래 금액의 1.4%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는 사실 거래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많은 금액을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고요. 작은 금액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최대 4%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수료 부분은요,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오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운용 자산 규모를 띄어서 살펴볼 텐데요. 운용 자산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30억 달러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성장을 거듭하고 있냐면 바로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1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는요,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 총액 중에서 약 11.3%를 차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보유 자산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70%를 차지하네요. 따라서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이 70%, 그리고 이더리움이 13%고요. 지금 다른 가상화폐는 1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피아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코인베이스의 거래 화폐 비율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거래된 화폐는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41%의 거래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발생을 했고요. 자, 이 비율을 보시면 2019년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를 했죠. 2019년 같은 경우는 58%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비중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4%였다가 2020년에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코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거래 중에서 한 18% 정도가 다른 코인이었는데 2020년에 들어서는 전체 거래 중에서
44%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트랜잭션 레비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서브스크립션 앤 서비스 레비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트랜잭션 서비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수료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가 채 되지 않는 수수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송금을 한다든지 결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거기에 일부를 수수료를 떼어서 만들어내는 레비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는 또한 구독 모델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보관 서비스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스테이킹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본인이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뭐 이러한 방식의 지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이라든지 대여라든지 광고 그리고 또 이자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 매출이 지금 두 번째 매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까지 전체 사용자 중에서 이 구독 모델, 서비스 모델을 활용하는 사용자는 2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에 이 부분의 그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다면 서브스크립션 앤 서비스 레비뉴는 조금 더 향상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매출의 소스 중에서요, 수수료 부분이 아직까지는 커다란 매출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 트랜잭션 피가 차지하는 비율이 85.94%에 이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수수료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020년 수수료에서 발생한 매출은요, 약 11억 달러로서 전년도랑 비교해 보면요, 무려 2.4배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률에 있어서는 코인베이스를 따라갈 그런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인베이스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매력,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결심한다면 어떠한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투자 매력부터 보실 텐데요, 성장이 가장 커다란 매력입니다. 자, 일단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넷 레비뉴, 이것이 이제 매출이잖아요. 매출이요, 지금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억 9,698만 달러에 이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바로 옆에 있는 수치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단위가 많이 틀리잖아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9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단 1년 만에 매출이 9배 껑충 뛰어오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넷 인컴을 보시면 더 대단합니다. 넷 인컴이라는 것은 이제 순이익이잖아요. 매출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순이익이요, 지금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31.973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771.463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전년도랑 비교하면 24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은 9배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24배가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7억 7,146만 달러라는 것은요, 매출의 규모에서 무려 48.3%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만들어내는 매출 중에서 반 정도를 지금 순이익으로 남겨내는 거니까 굉장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이익이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연구 개발에도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전년 대비해서 연구 개발 비용이 약 4배 가까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구 개발비는요, 전체 매출에서 약 11.8% 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에서 10% 이상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쏟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자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인베이스의 사용자 수는 어떠한 향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등록된 사용자 수는요, 무려 5,600만 명에 이릅니다.
자, 한국의 인구가 지금 5,200만 명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코인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욱더 대단한 점은 뭐냐면 1년간 사용자 수의 증가율이요 64.7%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지난 3개월간 즉 1월, 2월, 3월 2021년 들어서 단 3개월 만에요 무려 1,300만 명이 새롭게 조인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사용자 수의 증가가 조금 더 기하급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사용자 수의 증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매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많은 사용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 사용을 하고 있는가, 거래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보시면요. 매달 최소 하나의 거래를 하는 사용자 수가 610만 명에 이릅니다. 대단한 수치죠. 자, 그리고 2020년 4분기에 대비했을 때 지금 2021년 1분기에는 2.2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달 코인베이스에 접속해서 하나 이상의 거래를 한 사람이 지금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죠. 단 3개월 만에요. 자, 그리고 전체 등록된 사용자 중에서 지금 매달 들어와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요 10.9%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활성 사용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인베이스는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그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만 해도요 코인베이스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4.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뭐 대단한 그런 점유율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는 점유율이 8.4%까지 계속 올라갔고요. 2020년에는 11.1%, 그리고 가장 마지막 최근에 확인한 시장 점유율은 무려 1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멋진 기업이 코인베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향상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거래 가능한 화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2년도 되지 않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크립토 커런시의 종류는 40개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100개가 넘어가는 가상화폐를 코인베이스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확대되는 와중에 좋은 성장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코인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가상화폐라는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그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현재 코인베이스의 사용자 수가 제가 5,6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지금 4,300만 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2020년 기준이었고요. 지금 단 3개월 만에 5,6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5,600만 명이 대단한 숫자긴 한데 전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35억 명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아직까지는 전체 스마트폰 유용자 중에서 1.2%만 확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코인베이스가 확보할 수 있는 사용자 수는 많이 남아있다.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요 하나 흔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항상 소비자의 관점에서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코인베이스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요 과연 기관 투자 고객은 어떠한 현황을 보이고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대단한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만 해도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고객사의 수는요 4,200개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 1년 만에 2,800개라는 고객사를 증가시켰거든요. 자, 그러면서 2020년 말에는 현재 코인베이스를 이용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숫자, 기업의 숫자가 무려 7,000개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더 대단한 숫자는요 그 옆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뭐냐면요 기관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규모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는 그 가상화폐의 규모, 자산의 규모가 65억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2020년에 보시면 무려 488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단 1년 만에 지금 7배 가까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이 증가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코인베이스의 투자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코인베이스를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 금액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 2021년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거래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은 지금 1,200억 정도가 되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은 무려 2,150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코인베이스 전체 거래 금액 중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4.2%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18년으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 그때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이요, 전체 거래 금액의 19.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그 거래 금액 중에서 80%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20% 되지 않았던 거래 금액의 퍼센티지가 지금 64.2%까지 올라갔으니까 가면 갈수록 코인베이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2018년 1분기, 즉 3년 전만 해도 거래 금액이 1,1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2,150억 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단 3년 만에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래 금액이 약 20배 정도 성장했다. 자, 이러한 성장세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을 한번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의 또 하나의 투자 매력은요, 바로 구독 그리고 서비스 매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전체 매출 중에서 80% 이상, 거의 90% 가까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수수료에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독 그리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보관료라든지 스테이킹 매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빌려주는 거죠. 광고 매출, 이자 매출을 총 합쳐서 우리가 구독 서비스 매출이라고 부르는데요. 2020년 구독 서비스 매출은 지금 4,499만 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2019년에 비하면 2.3배 정도 이미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수치가 2021년 1분기잖아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1년 1분기 단 3개월 만에 만들어낸 구독 서비스 매출이 5,640만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작년 한 해 동안 만들어낸 구독 서비스 매출보다 지금 올해 들어서 단 1분기 만에 만들어낸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지난해 2020년 1분기에 비하면요, 지금 성장률이 약 8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코인베이스가 만들어내는 구독 서비스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코인베이스의 수수료가 지금 전체 거래 금액 중에 약 1.4%를 형성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처럼 그 거래 금액이 좀 작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4%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수수료가 전체 매출 중에서 85%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로빈후드 같은 주식 거래소를 보면 수수료가 폐지가 됐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가상화폐 쪽에 그 거래소도 이렇게 수수료를 없애버리는 그런 추세로 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코인베이스의 커다란 투자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코인베이스는 과연 나중에 가서 수수료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어떠한 그 확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 투자자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가 코인베이스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코인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이러한 매매 기능만 생각을 하는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코인베이스는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확립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월렛 같은 경우는 지갑이잖아요. 따라서 크립토 지갑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셀프 호스티드,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는 언이라고 지금 기능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코인 관련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어서요,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들 기업을 홍보하면서 또 그 크립토 커런시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강의를 해줍니다. 이러한 그 광고형 강의를 만약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시청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크립토를 적립해 줍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그 코인 투자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또 코인을 적립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카드 기능도 괜찮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비자 카드랑 파트너십을 맺어서요, 직불 카드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직불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쇼핑을 할 때 결제를 하게 되면 4%라는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가지고 직접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향후에 이 부분은요, 직불 카드에서 벗어나서 신용카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고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전담팀을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수료라든지 각종 피가 좀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현재는 전체 매출에서 85% 이상이 수수료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코인베이스인데요. 향후 5년에서 10년 이후에는 신용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재밌는 거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커머스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쇼피파이, 우커머스, 이렇게 양대 굉장히 커다란 이커머스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요, 이러한 쇼피파이라든지 우커머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많은 상인들이 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커스토디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기관 등급의 오프라인 가상화폐 보관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코인 그러면 보통 그 온라인 상에서 보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금고에 넣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심하고 그 코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오프라인 금고를 제공하는 것은 커다란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벤처주가 있는데요. 크립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 대출 서비스를 해주면서도 그 이자로서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기업이 코인베이스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의 투자 매력은요, 리더십 그리고 팀의 성장 부분입니다. 제가 글라스도어에 직접 들어가서 살펴본 결과 현재 CEO를 인정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84%가 나와 있고요. 지인에게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을 추천하고 싶다. 이 비율도 80%가 넘어갔습니다. 자, CEO의 이름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고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게 생긴 그런 분이죠. 자,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1,700명인데요. 최근 들어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단 3개월 만에 451명이 추가된 숫자가 지금 1,700명에 이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1,700명 중에서 무려 40%가 엔지니어, 상품 기획, 그리고 디자인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만 봐서도 향후에 코인베이스의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많은 투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는 투자의 리스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베이스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3대 리스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물론 최대의 투자 리스크는 정부 당국의 규제입니다. 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만약에 코인의 그 거래를 금지시켜 버린다면, 그래서 만약에 코인이 완전히 트렌드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코인베이스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과연 가상화폐의 미래가 밝냐 밝지 못하냐, 이 부분은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느냐 마느냐의 커다란 결정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는요, 가상화폐의 거래량입니다. 만약에 가상화폐가 계속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관심을 좀 잃게 되면, 따라서 투자자의 관심이 저하되게 되면 물론 코인베이스의 매출도 줄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두 번째 투자 리스크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리스크 역시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이러한 많은 경쟁사들이 하향 조정하면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85%의 매출이 수수료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커다란 세 가지의 투자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인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세 가지의 투자 리스크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굉장히 재밌는 챕터죠. 코인베이스의 2025년 예상 주가를요, 우리가 함께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예상 주가를 가지고 목숨을 거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어디까지나 반 정도는 재미고요. 나머지 반은 우리가 이러한 실적이 유지가 된다면, 이러한 프리미엄이 유지가 된다면 이 정도의 예상 주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치주나 우량주 같은 경우는 어닝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를 이용하고요. 우리가 어닝이 일정치 않거나 어닝이 아예 적자인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주 모델을 이용해야 되죠. 레비뉴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로핏 마진이요 48%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가치주 우량주 모델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코인베이스의 2025년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5년이 됐을 때 예상되는 EPS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2025년이 됐을 때 과연 투자자들은 몇 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 주식을 매수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2025년 예상 EPS를 살펴볼 때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EPS 전망의 평균치를 살펴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보통 2025년 평균치는 9.12달러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EPS 전망치가 들쑥말쑥합니다. 2021년에는 8.75달러였죠. 그런데 2022년 내년을 보면 5.8달러로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전문가들이 10명에서 15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장 최소치 그리고 최대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이 중간치가 맞을지, 아니면 가장 최소의 전망치가 맞을지, 최대 전망치가 맞을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2021년 1분기의 EPS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3달러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미 3달러 이상을 만들어냈는데, 과연 올해 말이 됐을 때 EPS가 8달러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하이 쪽을 보시면, 가장 긍정적인 전망치를 보시면 11.89달러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1.89달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하이 예상치가 가장 현실적이다. 물론 이제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2025년 전망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인의 예상 주가를 살펴볼 때 2025년 예상 EPS는요 16.69달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6.69달러라는 것은요, 사실 올해 예상치 한 12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한 수치는 아니죠. 따라서 이 수치를 적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5년 타겟 프라이스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5년 EPS는 우리가 16.69달러로 결정을 했죠.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PE 레이시오가 2025년 됐을 때 과연 몇 배 정도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치를 보통 살펴보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상장하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는 167.12배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벤치마킹이 아닐까 합니다. 자, 벤치마킹을 위해서 4개 정도의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증권거래소 나스닥을 보시면 28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스퀘어는 241배, 굉장히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팔은요 68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의 버금가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 코인 거래소라고 불려지게 되는 보야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보야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보고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025년 예상 주가의 세 가지 시나리오는요, 가장 첫 번째로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만약에 유지할 수 있다면으로 결정해 봤습니다. 자, 그 의미는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가 167배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2025년이 됐을 때 EPS는 16.69 곱하기 167배를 하면요, 무려 2,789달러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258달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10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자, 과연 이러한 멋진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너무 이상적인 예상 주가보다는 조금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팔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하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의 PE 레이시오 68배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예상 주가는 1138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2025년이 됐을 때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약 4.4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자, 이번에는 S&P 500 평균 수준의 프리미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S&P 500의 평균 프리미엄은요 34.61배입니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만약에 S&P 500 평균 수준으로 지금 167배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예상 주가는 933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2.2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저에게 선택하라 그러시면요, 저는 주저없이 페이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가 2025년이 되면 페이팔보다는 프리미엄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16.69달러가 긍정적인 그러한 EPS 예상치였잖아요. 따라서 이거보다 조금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EPS가 16.69달러까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 1000달러 이상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2025년이 됐을 때 현재 코인베이스의 주가보다는 4배 정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4가지 메시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자,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은 가상화폐가 상용화돼야, 그리고 또 지속적인 투자 관심이 유지가 돼야만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떠한 이유든지, 뭐 정부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식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가상화폐가 상용화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투자 관심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투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변동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쭉 나가게 된다면 트레이딩을 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20%, 30%, 뭐 40%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향이 유지가 된다면 코인베이스의 투자 매력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결국 수수료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예상을 할 때 우리가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의 그 이미지를 벗고요, 다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어야만 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가 빛날 것이다. 이렇게 4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코인베이스라는 투자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혹시나 추가적으로 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 영상을 기획해 봤는데요. 내일은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핀테크 탑 9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핀테크 탑 9에 등장하는 기업들을 먼저 예고를 드리면요,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퀘어, 소파이, 코인베이스, 업스타트, 페이콤, 어펌, 이렇게 9가지의 기업을 가지고요, 과연 지금 시점에 있어서 가장 투자 가치가 올라가 있는, 투자 매력이 솟구쳐 있는 이러한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탑3를 수치적인 분석만을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보는 이런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영상도요,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토요일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저는 일요일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